옛날 어느 마을에 여인네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대근이라는 사내가 있었다. 그를 찾는 여인네들은 많았고 어느 날 한 여인이 그를 찾아왔다. 대근 씨 계시오? 저 안성댁이요. 오랜만에 왔소이다. 간만에 오셨구려. 어제 비도 오고 외로워서 이렇게 왔어. 어깨도 뭉치고 해서. 내 뭉친 것들 시원하게 풀어주고 달래주겠소이다. 자, 얼른 안으로 들어오시오. 그렇게 즐거운 한 시간이 지나고 정말 고맙소이다. 복 받으시오. 그럼 살펴가시오. 그리고 얼마 후 다른 여인이 찾아오는데 어이, 대근이 이놈아, 안에 있느냐? 안녕하신지요. 우리 대감이 한양으로 행차하여 내 한 걸음에 달려왔다. 대근이 내 놈 보고 싶어서 정말 혼났구나. 어서 들어오시지요. 그렇게 20분이 지난 후 그럼 살펴가시지요. 아니, 이놈아, 아까 안성댁은 1시간이나 달래주고 왜 나는 고작 20분으로 끝나느냐? 마님, 대근 씨와 대근 이놈이 어떻게 같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님은 크게 뉘우치고 부끄러움에 빨리 자리를 떴다. 그리고 얼마 후 대근이 나으리, 왜 저는 5분입니까? 5분도 길게 드린 것이오. 얼른 가시구려. 대근 장군님, 억울합니다. 어허, 얼른 돌아가라고 하지 않소. 대근 황제님,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손길이 부드러워야지요. 거참 끈질기시네. 어서 가시오. 어서. 이런 연병알 10분만 더 달래주라니까요. 내 오늘 갯돈 50냥 가기고 왔는데. 어허, 그럼 진작 말하지 그랬소. 어서 들어오시구려. 옛날 어느 고을 사또가 억세고 사납기로 소문난 아낙네를 붙잡아다 꿇어앉혀놓고 신문을 하고 있었다. 내 인연, 어찌 감히 하늘 같은 남편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것이냐? 이런 천하의 고약한 년 같으니. 그 말을 들은 사나운 여자가 말했다. 사또나리, 남편이라는 작자가 하나밖에 없는 저는 돌봐주지도 않고 맨날 술집에만 돌아다니며 살림을 모두 탕진해 없애버리니 어찌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다투다 보니 얼굴에 상처가 나게 된 것인데 어찌 모두 제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또는 더욱 크게 화를 내며 뭐라고? 이런 방자한 계집을 보았나? 당장 주리를 틀고 목을 쳐야 할 것이야.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남편 되는 사람이 잔뜩 겁을 먹고 놀라며 말했다. 사또나리, 우리 부부가 서로 옥신각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얼굴의 상처는 제가 그만 실수로 문턱에 걸려서 넘어져 난 상처이지 부인이 때려서 난 상처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제 부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또 부인이 사또에게 말했다. 아니 여보, 주막집 기생한테 푹 빠져 가산을 탕진한 남편을 때린 것은 엄연히 아내의 의무인데 어찌하여 거꾸로 아낙네를 나무라고 벌을 내리려 하시오? 사또나 되는 양반이 그런 것도 모른단 말이오. 부인이 사또를 크게 나무라자 사또는 당황하며 말했다. 얼른 저 여자를 풀어주고 집으로 보내주어라. 잘못하다간 나도 문턱에 넘어져 얼굴에 큰 상처가 생길지 모르겠구나. 옛날 어떤 사람이 아내를 잃고 10년째 호라비로 지내다가 다시 새 장가를 들고 싶었다. 그래서 중매쟁이를 통해 어떤 참한 과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재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처음부터 과부인지는 알고 재혼한 것이긴 하지만 혼례를 치른 다음 첫날 밤에 신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얼굴에 주름이 심한 것이었다. 신랑이 신부에게 물었다. 솔직히 말해보시오. 당신 올해 몇 살이오? 내 36이라고 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더 들은 것 같구려. 신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실은 46입니다. 신랑은 눈살을 찌푸리며 아니 그러면 어찌 36살이라고 했소? 그리고 방금 46이라고 했지만 내 눈은 못 속여. 아무래도 더 들어 보이니 진짜 나이를 말해보구려. 그 말을 들은 신부는 다시 말했다. 사실은 54입니다. 속여서 기분이 언짢으시겠지만 용서하십시오. 제가 나이는 조금 들었지만 요리도 잘하고 집안 살림이든 뭐든 다 잘합니다. 평생 지아비로 섬기고 따르겠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허허 이거 참 54살이면 나보다 나이가 훨 많은데. 그런데 신랑은 신부의 나이가 그것보다 더 들은 것 같아 몇 번을 다시 물어보았으나 역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 더 이상 실토하지 않았다. 신랑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궁리 끝에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신랑은 시치미를 뚝 떼고 벌떡 일어나더니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다. 아니, 지금 나를 두고 어디로 가시려고요? 신부가 묻자 신랑이 말했다. 내가 깜빡 잊은 게 있는데 장독대에 가서 고추장독의 뚜껑을 단단히 덮고 와야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쥐들이 고추장을 물어가 하나도 남지 않을 테니. 그 말을 들은 신부가 황당하다는 듯 말했다. 내 참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겠네. 내 나이 70이 넘도록 쥐가 고추장 물어간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리숙한 농부가 있었다. 어느 날 농부는 우연히 사마귀가 나뭇잎에 몸을 가리고 매미를 잡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옳거니 그거 참으로 좋은 방법이구나. 농부는 좋은 방법을 알아내었다고 생각하고 큰 나뭇가지를 한아름 가지고 와 나뭇잎으로 제 몸을 가리면서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내 몸이 보여? 안 보여? 그러나 작은 나뭇잎에 몸이 가려질 턱이 없으므로 아내가 신경질적으로 대꾸했다. 다 보여요. 그러나 농부는 단념하지 않고 계속 나뭇잎으로 이리저리 몸을 가리면서 다그쳐 물었다. 여보 이제 보여? 안 보여? 아내는 그때마다 계속 보인다고 했으나 남편이 끈질기게 계속 물어보자 마침내 귀찮아진 아내가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이제 안 보여요. 안 보여. 아싸 드디어 성공이로구나. 성공한 것을 기뻐한 농부는 다음 날 알몸뚱이에 망태기를 메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린 다음 시장으로 나갔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물건을 마구 집어먹기도 하고 망태기에 담기도 했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몰라보겠지. 농부는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으니 아무도 못 보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상인들이 농부를 보고 말했다. 아니, 이보시오. 왜 벌거벗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쳐가는 것이오? 어서 저놈을 관가에 끌고 갑시다. 사람들이 어리숙한 농부를 끌고 관가로 갔다. 사또는 농부에게 크게 호통을 치며 네 이놈! 감히 남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겠다. 사또나리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농부는 몸을 벌벌 떨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 말을 들은 사또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자가 다 있다니. 사또는 하도 어이가 없어 농부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마누라를 보며 소리쳤다. 세상에 참 마누라 말 믿었다. 옥에 갇힐 뻔했네. 옛날 어느 햇살 좋은 날 정자나무 밑에 가난한 세 친구가 모여 자신들의 기구한 팔자를 탓하며 각자의 소원이 무엇인지 서로 물었다. 먼저 한 친구가 말하기를 나는 바라건대 다음 생에는 명창으로 태어나 위로는 정승판서로부터 밑으로는 시정아치에 이르기까지 애간장을 녹여 내 손안에 놀게 하고 사치와 행락을 마음대로 하여 이름을 일국에 날린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네. 이를 듣고 난 다른 친구가 말했다. 나는 후생에 바라기를 솔개가 되어 푸른 하늘을 높이 날며 사방을 유람하고 혹시 명가에 예쁜 여종이 고기 광주리를 이고 오는 것을 보면 가볍게 날아 내려가서는 그 고기를 가로채어 다시 높이 날고 싶소. 그러면 그 예쁜 여종이 크게 놀라
어머니를 부르다가 나를 우러러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통쾌하겠는가. 그러자 마지막 남은 사내가 말하였다. 나는 후생에 돼지 새끼가 되고자 한다네. 라고 하자 이 말에 두 사람이 궁금해하며 아니 도대체 무슨 그런 소원이 다 있는 것이오? 이건 정말 별다른 소원이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다른 친구가 묻자 그가 답하기를 돼지 새끼는 태어난 지 불과 6달이면 충분히 색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소원인 것이오. 난 그게 너무 부럽소. 난 이 나이 먹도록 장가를 못 가. 총각딱지를 못 대고 있으니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소원이오. 만약 돼지로 태어나게 된다면 한평생 원 없이 할 수 있지 않겠소. 하고 말하니 함께 듣고 있던 친구들이 크게 웃으며 이에 한 사람이 말하길 그런데 이 친구야, 돼지의 육질은 생후 6달이 가장 좋으니 어쩌면 해보지도 못하고 삼겹살이 될지도 모르겠네. 옛날 어느 마을에 전쟁이 일어나 마을 사내들이 전장에 나가게 되었다. 이에 포졸 732도 전장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는 전장으로 나가기 전 그의 아내 말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방님, 안 가면 안 되시나요? 당신이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게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걱정 말구려. 내 그냥 농사꾼도 아니고 나라의 녹을 먹는 포졸인데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닌가. 그리고 내 창술이 조선 팔도에서 최고가 아니오. 외놈이든 어떤 놈이든 나에게 당해낼 자가 없소. 내 꼭 승리하고 올 테니 편안히 기다리시오. 알겠습니다, 서방님. 아, 그런데 말이오. 가기 전에 하나 줄 게 있소. 네, 그게 무엇입니까? 정조대요. 이걸 잘 차고 있으시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인가요? 당신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내들을 못 믿는 게요. 그리고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혹시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당신이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아, 그러시겠지요. 그럼 저도 지조를 지키며 서방님이 무사히 돌아오시길 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3달 후 732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 아내와 재회하는데 뭐 하시오? 어서 빨리 여시오. 진짜 짜증나네. 아, 열쇠가 어디 갔지? 내 분명 잘 챙겨 놓았는데. 진짜 3달 만에 거사를 치러야 되니까 나 오늘 완전 굶주린 살쾡이란 말이요. 어서 빨리 푸는 게 좋을게요.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 얼른 대장간 박노인에게 다녀오리다. 이에 남편은 급히 박노인을 찾아가는데 노인장 계시오? 나요. 내가 돌아왔소. 아니 이게 누군가? 73이 아닌가? 자네 죽었다고 들었는데 용케 살아 돌아왔군. 죽긴 누가 죽었다는 것이오. 누가 그런 헛소문을. 그건 그렇고 빨리 정조대 열쇠 하나 만들어 주시오. 어서 급하오. 그래, 근데 자네 부인이 말자댁이라고 했던가? 그렇소 노인장. 어서 서두르시오. 이에 잠시 생각하던 박노인이 말자댁 정조대라면 열쇠 필요 없소. 자물쇠가 고장나서 바늘로 몇 번 돌리니까 그냥 열리던걸. 옛날 어느 고을에 사는 홍식과 춘식이라는 두 젊은 선비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한 마을에 다다르자 냇가에서 동네 젊은 처녀 하나가 빨래를 하고 있었다. 문득 홍식이 장난기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춘식에게 말했다. 역시 시골 여인들이 참 순박하고 곱다니까. 저 저고리 속 속살은 얼마나 고울꼬. 이복의 춘식이 자네가 가서 저기 빨래하는 저 처자의 가슴 좀 한번 보게 해주게. 만약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남은 경비와 밥값은 다 되겠네. 그러자 춘식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흔쾌히 대답했다. 좋네. 그거야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지. 그렇게 두 사람은 빨래를 하고 있는 처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춘식이가 말했다. 이보시오. 빨래하는 낭자. 네, 왜 그러시오? 다름이 아니라 내가 듣자 하니 지금 이 고을에 마땅히 2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 3개가 있는 요괴들이 있다고 하더이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소문이 찾아오. 이에 고을원님께서 빨리 그 요괴를 잡아오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하시던데 내가 보기에는 온매무새를 보아하니 처자가 분명 가슴이 3개 달린 요괴 같소. 그러니 지금 당장 요괴가 아닌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내 관하로 끌고 가야겠소. 네, 뭐라고요? 내가 가슴이 3개 달린 요괴라고요? 그 말을 들은 처녀는 지레 겁을 먹고 허겁지겁 옷을 풀어 보이면서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 보세요. 제 가슴은 이렇게 2개뿐이에요. 라고 하며 봉긋한 가슴을 보여주었다. 이에 춘식이는 내기에서 이겼다고 좋아하며 자네 봤는가? 틀림없이 약속을 지켜야 하네. 아이고, 내 오랜만에 좋은 구경했구먼. 틀림없이 약속은 지키지. 그때 처녀가 말했다. 선비님, 정말 원님께서 요괴를 잡아오면 큰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소. 다행히 처자는 요괴가 아니니 이제 안심해도 되시오. 그런데 선비님, 제가 보니 저 옆에 있는 선비님이 아무래도 가운데 다리가 하나 더 달린 요괴 같은데 얼른 잡아가시지요.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총각이 이웃에 사는 여인을 사모하였다. 그런데 그 여인도 은근히 바라고 있던 터라 어느 날 남편이 멀리 나가게 된 틈을 타서 2 사람은 몰래 그 짓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여인은 그 자취가 탈로 날까봐 두려워 관가에다가 총각이 자신을 덮쳐 욕을 보였다고 고소하였다. 이에 사또가 그 여인에게 물었다. 총각이 비록 범하려 하였다곤 하지만 너는 어찌하여 이에 순순히 따랐는고? 하고 사또가 묻자 그 여인이 답하길. 저 총각이 쇳내를 덮칠 적에 한 손으로 저희 2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저희 입을 막고 또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물건을 집어넣으니 저와 같이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었겠사옵니까? 그러자 사또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곧 크게 노하여 말했다. 아니, 세상에 손이 3개나 달린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인고? 바른 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너는 무고의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여인이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실은 저의 손을 잡고 입을 막은 손은 분명히 저 총각의 손입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빳빳한 것이 그곳에 닿기만 하면 저절로 문이 열리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아주 더운 어느 여름날 옷을 벗고 낮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의 그것을 딸아이가 보고 말았다. 궁금한 딸아이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한테는 없는 아버지한테 달려있는 저것이 뭐예요? 하고 묻자 난감한 어머니가 얼떨결에 대답하기를. 저것은 그러니까 저것은 말이지 창자라는 거다. 창자. 그 뒤로 10수년이 지난 후 딸은 몰락한 가난한 양반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리고 시집 간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딸이 수척해진 얼굴로 친정에 찾아왔다. 어머니는 반갑기도 하고 걱정도 되어 딸에게 물었다. 그래, 시가떼기 가난한 살림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지. 하며 걱정하며 물었다. 그러자 딸이 대답하길.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서방님이 과거에 급제하여 이제 집안이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래, 그거 정말 다행이구나.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그런데 얘야, 근데 너의 표정은 왜 그리 어두운 것이냐? 하고 어머니가 물으니 딸이 한숨을 쉬며 대답하길. 집구석이 먹고 살만해지면 뭐 하겠어요? 서방님의 창자가 하도 시원찮아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옛날 어느 고을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종이 있었다. 이들 부부는 아직 신혼인지라 애정 놀이를 밝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살을 맞대었다. 또한 낮에도 부부가 함께 들로 일하러 나가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이면 반드시 한바탕 즐겨야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주인 영감이 종에게 일렀다. 논에 잡초가 많이 자랐으니 너희 부부가 가서 모두 뽑아 놓도록 하여라. 하루 이틀이면 다 될 것이니라. 그리고 2, 3일이 지난 뒤 확인을 하자 종은 며칠 더 뽑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주인 어른, 생각보다 잡초가 많아.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거 참 이상한 일이다. 아무리 잡초가 많기로써니 며칠 더 뽑아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구나. 도대체 저것들이 나와서 무엇을 하길래 그러는지 내가 어디 한번 살펴봐야겠구나.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난 주인 영감이 슬며시 논으로 나가 살펴보니 큰 나무 밑에 무수한 발자국이 나 있고 반들반들하게 달아 있는지라 이를 수상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 나무 위로 올라가 잎으로 몸을 가린 채 숨어서 지켜보았다. 잠시 후 종부부가 한동안 논에서 잡초를 뽑다가 여종이 먼저 나무 밑으로 오니 곧이어 남편도 따라 나와서는 부부가 함께 옷을 벗는 것이었다. 이때 여종이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지금 말놀이 한번 합시다. 그거 참 좋지. 이에 남편도 동의하니 아내가 엎드리더니 뒷발을 높이 들어차며 앞말 흉내를 내는 것이었다. 그러자 남편은 마치 순말처럼 두 팔을 땅에 짚고 기어가서는 아내의 그곳에다 코를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흡사 순말이 교미하는 것처럼 뒤로 올라타는 것이었다. 그렇게 남편이 말 흉내를 내면서 입을 들어 하늘로 향하는 순간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주인 영감을 보고 말았다. 소스라치게 놀란 남편은 말소리를 내며 힝, 이제 그만하고 일하러 갑시다. 여종은 무슨 까닭인지 몰라 발을 구르며 힝, 한창 재미있어지려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다시 말 울음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힝, 나무 위를 보구려. 거기 누가 있는지 보구려. 이에 여종이 나무 위를 쳐다보자 주인 영감이 깍깍, 나는 까마귀니 신경 쓰지 말고 하던 일 계속 하시오.